자리를 옮겨서 네.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자면은 네. 그리고 작업 제작과 관련된 좀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뭔가 이렇게 소재에 대해서 다른 분들이 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작가님의 그런 소재 변화에 대해서 한 번만 말씀해 주시죠. 네. 제일 처음에 저는 평면 작업을 했었고 거기에서 어떤 계기로 인해서 색채가 완전 빠지는 작업을 하면서 흑백의 작업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흑연을 가지고 작업을 손에 제스처만 가지고 이제 평면 작업을 했죠. 그러고 나서 부조화 작업이 들어갔고 그 다음으로 입체화 작업까지 가는 과정이 한 5년에서 7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하면서 완전히 손으로 입체화 시키는 작업들을 들어가면서 제일 처음에 저는 종이를 선택을 했었거든요. 그 종이를 선택했던 게 제가 처음으로 평면 회화를 전공했기 때문에 조소라든가 이렇게 조형에 대한 작업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을 마음껏 제 감성을 그대로 투여할 수 있는 게 종이라는 재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수행을 하듯 커팅, 손의 모습을 제스처와 손의 형상을 커팅하는 작업들을 하고 그 안에 이제 혈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나의 언어의 덩어리라고 이제 세분화시키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주 가는 선들을 잘라내서 그 위에 다시 붙이는 작업을 하고 그래서 종이, 가방이라든가 이런 작업들은 종이를 가지고 딱딱하게 굳혀서 이제 그 형상을 만들어내고 다시 파괴하는 작업까지 진행을 했었어요. 그 작업을 하다가 이제 그 다음 작업으로 진행을 했을 때는 이제 아크릴이라는 소재에서 저는 투명함의 매력을 느껴가지고 그 투명함을 가지고 이 종이에서 다음 작업으로의 변형을 가져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홀로그램의 색채를 가져왔을 때 제가 흑백 작업에서 점점 그 시기에서는 번아웃의 시기에서 제가 가지고 있던 색을 싹 다 빼고 색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면서 버렸거든요, 저는. 그리고 저의 이제 계기로 인해서 제가 그냥 무의 상태로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색을 다 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작업을 계속 진행하는 과정이 10년이 지나면서 제 색을 다시 한번 끄집어 오고 싶다라는 생각 그리고 형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했을 때 색을 가지고 오고 싶은데 그 색에 대한 두려움이 아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관객에게 물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홀로그램이라는 재료를 가져와서 그 색에서 빛에 의해서 변화하는 색을 봤을 때 제가 본 색과 관객이 본 색은 분명히 미묘한 차이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투영이 되었을 때 또 조형과 닿았을 때 해석하는 거는 각자의 해석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형상에서 분명히 제가 정형화된 형상도 있지만 비정형화된 형상들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석을 꼭 내가 저 이래요 라는 말보다 어떠셨어요 라는 질문을 하는 것 같은 재료라는 선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가져와서 작업을 계속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소재들에서 이제 종이에서의 제가 생각했을 때 좀 부족했던 그 부분들을 채워가는 부분을 아크릴 무광의 블랙이라든가 투명 아크릴을 쓴다든가 그걸 선택을 하게 됐고 지금은 이제 투명 아크릴의 염색 방법을 하게 됐어요. 열 처리를 해서 제가 끌어내는 색들을 입히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시중에 파는 아크릴에 빨간색 아크릴 이렇게 많이 있지만 저는 그것보다 제가 선택한 색을 이 투명 아크릴에 채색을 넣고 싶어서 지금 이게 최근의 작업인데 색채를 이제 계속 열 처리를 하면서 하나씩 계속 입히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한 10번 이상을 계속 넣었다 뺐다 하는 그 염색 과정들이 있고 근데 그 과정에서 저 역시도 관객에게 물어왔던 색채라든가 그 감성을
저 역시도 다시 한번 찾아가는 과정을 또 한번 시작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 이제 색채 작업까지 아크릴 염색 작업까지 들어갔던 것 같아요. 계속 변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아하, 저도 이게 딱 보면은 시중에 없는 색이죠. 모양과 네. 색과 처리랑 와 이것들이 관점에 따라서 이게 가공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맞아요. 그리고 근데 또 관점에 따라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지? 라고 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인 것 같아요. 뭔가 사람이 어떤 상태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되게 좀 다양하게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인 것 같고요. 확실히 저는 이게 뭔가 기초적인 그런 작업의 재료는 본질적으로는 비슷한데 이게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내어질 수 있구나. 이거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그런 DNA 구조 같아요. 네. DNA 맞아요. 나선 구조 같이 이제 그게 모여가지고 사람이 되는 것처럼 이런 이제 작가만의 DNA가 어떤 영역에서는 꽃이 되고 어떤 영역에서는 이제 지금 이제 사방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들이 상당히 좀 재밌다고 생각이 들고 근데 이 DNA가 어떤 것이든 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이게 뭐 사람의 DNA는 사람을 만들지만 이것의 DNA는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이면 다 이제 구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조합이 되는 게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도 형상에서 무언가를 딱 정해놓기 시작을 하면 그거는 되게 하나의 틀에 제가 스스로 갇힌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나온 과정에서의 이야기를 방금 대표님 말씀하실 때 DNA라는 말처럼 제가 계속 무한정으로 형상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 스스로도 계속 저에게 질문을 하면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하일 같은 경우에는 그 시기에 저의 20살의 욕망이기도 했었고 페르소나적인 요소도 있었고 저의 신체적인 것을 감추고 싶어하는 그리고 누군가에게나 있을 것 같아요. 다들 나의 열등의식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뭔가를 감추고 남들에게 나를 감추기 위한 방법으로 저는 10cm 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래서 계속 반복적인 것은 힐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가장 연약하게 가늘게 내려와 있거든요. 나머지는 다 단단하게 서로를 엉키고 있어도 결국은 마지막 일직선의 힐의 라인 상태는 그냥 욕구적인 것을 상징화시키려고 힐이라는 것을 가져와서 저의 20대를 보여주는 작업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지점들이 다들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 누군가들 모두가 가지고 있는 코르셋 같은 맞아요. 그런 뭔가 자기 자신을 이제 조금 파괴시키면서 보통 이제 고통을 이제 주게 하면서 맞아요. 지키고 싶어하는 이제 표상적인 어떤 것들인 거죠. 맞아요. 그래서 딱 그랬거든요, 네. 저에게. 그리고 너무 신기했던 게 네.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이게 힘들어지는, 그러니까 10cm 힐은 1시간도 못 걷는 저에게 욕망의 상대가 된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신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는 구두지만 절대 10cm 위에 제가 설 수 없다라는 저의 자잘의 하나의 그런 지점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애를 낳고 10cm 힐을 신랑에게 사달라고 했는데 10년 동안 버리지를 못하고 한 번도 신지를 못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삶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찾아서 그리고 꼭 갖고 싶어하는 욕망의 한 지점이 있는데 그것을 버리지도 못하고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지점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그 구두를 버리면서 들었거든요. 내가 왜 이걸 신지도 못하는데
갖고 있을까? 왜 이렇게 바보 같지? 라는 질문도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그 순간에는 꼭 이거여야만 했어. 이거였거든요. 그 순간만큼. 그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상당히 재밌네요. 혹시 이거처럼 네. 그 가방에도 서사가 있나요? 맞아요. 가방은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이제 작업이 팔리기 전까지는 다른 부수적인 작업들을 또 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미술학원도 운영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방과후 교사도 하고, 이제 또 체험 프로그램도 하고, 시립미술관 나왔을 때 강의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럴 때마다 미술이라는 특정 그 부분의 교육이기 때문에 준비해야 될 가방에 재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고 있는 항상 큰 박스, 두세 개의 박스는 기본, 거기에 모든 재료들을 갖고 이동하는 거에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내 삶의 하루의 이야기가 담아있는 가방이잖아요. 그리고 나의 생계를 위한 가방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꼭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수업을 진행을 하고 강의를 하고 했을 때 제가 한 번도 팩트를 얼굴에 두드리지 않더라고요. 루즈도 바르지 않고. 근데 꼭 가져가야 할 것 같아서 나올 때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 조그만 가방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집에 올 때까지 한 번도 열어보질 않은 거예요. 근데 왜 나는 이걸 끝까지 갖고 다니지? 그리고 이게 너무 무거운 거예요. 이 짐을 할 때 얘가 옆에서 딸랑딸랑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자꾸 저의 행동의 방향을 계속 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선의 어깨에 맸던 이 가방이 너무 고추장스러운 거예요. 그냥 이 박스에 넣어버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데 마지막 자존심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나를 치장을 하고 나의 이제 사회에 나와 있는 나의 모습인 마지막에 내가 정갈하게 해야 하는 모습인 것 같은 그걸 보고 나서 정말 화가 났거든요. 정신없이 24시간 하루를 보내고 일주일을 보내고 나서 이 가방이 나에게 왜 이게 나에게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지? 나는 왜 이것을 꼭 들고 가야만 하는 거지? 한 번도 열어보지 않는데 그 순간에 계속 이제 가방의 형상을 막 작업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제가 제일 처음에는 종이로 가방 작업을 하다가 나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성에 대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조그만 가방들을 작업을 하다가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 나한테 딱 질문을 했을 때 이 가방 때문에 네가 가장 힘들었는데? 라는 질문을 딱 하는 순간에 이걸 파괴하는 것까지가 내 작업의 마무리겠구나. 가방 시리즈에서는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파괴하는 그 행위까지, 그래서 그게 어떻게 부서지든지 그 형상을 가져오는 것까지가 작업의 마무리겠다. 이 가방 시리즈에는 마무리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작업을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제 제가 종이를 선택을 했던 것도 그 종이에 제가 블랙을 입히는 작업을 했을 때 혼합법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블랙을 먹을 베이스로 하고 있어요. 거기에 아크릴 성분이 어떻게 많이 묻어 있느냐, 혼합률이 많냐에 따라서 굉장히 날카로운 블랙, 이렇게 차디찬 블랙을 끄집어내기도 하고, 그게 종이 위에 칠해졌을 때 단단한 철의 느낌을 가지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페이퍼 그 페이스트를 혼합을 하고 먹에다가 이제 다른 블랙을 카본 블랙을 섞었을 때 훨씬 더 따뜻한 느낌을 주는 거예요. 블랙 안에서의 톤에서도 그렇고 색을 종이 위에 입혔을 때 그 종이라는 질감을 커버를 해서 다른 질감으로 맞아요. 다가오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우리는 집에 있었을 때, 나 혼자에 있었을 때 모습보다
일어나서 밖에서의 시간이 훨씬 많기도 하지만 그 화장을 하고 옷을 입고 나가는 문을 여는 순간부터의 나는 어떻게 보면 한 번은 가리워진 나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계속 언어를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지만 그 언어에서는 무의식의 자기의 언어를 가지고 그걸 베이스로 하지만은 결국은 소통을 하기 위해서 자기를 치장하기도 하고 그 안에서의 모든 이야기의 서사들이 서로가 엉켜 있을 때 또 다른 이야기들이 결국은 하루의 나의 모습일 거란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이의 질감을 그대로 노출을 시키는 작업도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이제 가방이라는 거는 저에게는 그런 의미였기 때문에 이 가방을 날카로운 아주 딱딱한 재질로 변화를 시키는 블랙을 칠하기도 하고 아니면 아주 따뜻한 블랙의 느낌을 가져오는 재질로 변화를 시켜서 이미지, 의미를 전달하는 그런 색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초창기 때 했던 작업들이에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는 블랙에 대한 고민, 혼합법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했던 색이었고 이제 아크릴 작업 같은 경우에는 소재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제가 계속 이제 염색까지 오는 과정의 작업들이었죠. 저는 그게 조금 내구성 있어 보여가지고 네. 겉을 봤을 때 네. 그래서 이거 들고 다니면 되지 않을까? 가방은 정말 짱짱해요. 네. 네. 아크릴은 왠지 떨어뜨리면 부서질 것 같고 네. 한없이 연약한데 근데 또 그 이미지 역시 그런 것 같아요. 하이힐에서 오는 그 불안정함 맞아요. 그런 것들이 이 아크릴이라는 소재가 너무 잘 맞아 떨어졌었고 가방은 크던 작던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위함이거든요. 그리고 나를 살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한없이 단단하게 지켜줘야 한다는 생각을 좀 들긴 하거든요. 저는. 네. 그래서 소재적인 부분에서도 분명히 차별화시켰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딱 이게 가방 브랜드를 하셔도 되겠다. 가방 예뻐. 네. 가방 예쁘잖아. 가방 예쁘구나. 네. 요즘에는 또 그런 또 이제 다양한 소재로 만드는 게 유행하더라고요. 빵빵한 걸로 만들기도 하고 맞아요. 털이 많은 걸로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다음 가방 유행인가? 뭐 그런 생각을 좀 해서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평면에서 입체로 나온 거는 제가 지금 시기적으로 5년 차 돼가는 것 같아요. 부조화 작업을 꽤 오래 했었고 그 다음에 부조화에서 완전 입체로 나오는 작업들은 그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끊임없이 이제 저에게 계속 고민을 하고 이것을 어떻게 형상화하고 스토리를 풀어나갈 것인가는 계속 작가에게 고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을 역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저도 더 욕심을 부린다면 이것을 같이 콜라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맞닿는 점이 있다면 그거 역시도 저는 계속 그런 것들도 계속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인 게 한계를 짓지 않는다. 그리고 계속 뭔가에 도전하는 거는 작가가 가장 가져야 할 자세인 것 같기도 하고 저 역시도 그런 안 된다보다는 해볼까? 하면 되지. 내가 움직이면 뭔가는 되겠지. 아니면 만약에 실패를 해도 거기에서 분명히 뭔가 나는 얻어오겠지. 근데 하지 않으면 절대 뭔가에 대한 것을 가져올 수 없으니 해보자 라는 주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 공간이 그랬어요. 저 마지막까지 대표님한테 계속 그랬잖아요. 정말 고민이었다고. 내가 이 공간을 해석할 수 있을까? 내가 이 공간에서 내 작업이 들어갔을 때 어울릴 수 있을까? 내가 이 공간에 내가 압도당하면 어쩌지? 이게 가장 걱정이었어요. 이 공간에서 내 작업이 이게 보여지지 않으면 이것 또한 작가는 전시를 했을 때 가장 큰 실패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었지 다른 거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좋네요.
공간이 주는 그래서 저기에서도 보면 그림자가 홀로그램이나 네. 이 홀로그램이 투명 아크릴에 투영이 됐을 때 혼합돼서 나오는 빛의 그림자라든가 이런 그림자 빛의 놀이를 정말 이 공간 안에서 제가 많이 고민을 하면서 그 공간에서 이 전시를 통해서 빛에 대한 공부를 정말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공부의 시간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보면서도 계속 이것을 어떻게 더 연출을 했으면 좋았을까? 이런 생각도 더 하게 되고 네. 좀 더 이렇게 넣을 걸 그랬나? 막 이런 계속 그런 거 이제 전시장에 있다 보니까 네. 그 고민들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이 연출이 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왔을까? 그리고 내가 의도한 대로 그림자까지 사람들이 봐줬을까? 뭐 이런 것들도 질문을 하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사람마다 이제 감각하는 이제 폭이 다르니까 또 이제 또 그 사람이 감각하는 대로 그 사람의 그런 인지의 폭대로 아마 좀 감상을 하셨을 것 같고 뭔가 이 빛을 계속 쓰신다면은 저는 네.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태양을 조금 잘 활용하는 게 효과적인 것 같거든요. 네, 저도 마지막 지점은 그건 것 같아요. 네네. 빛을 자연 빛을 과연 내 작업에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 이것도 저도 고민하는 지점 중에 하나거든요. 저는 그게 하나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 벽을 하나 만들어요. 네. 이 벽은 그 이제 설치할 수 있는 어떤 벽인데 한 1m 정도 구멍을 뚫는 거예요. 네. 그 여기 뚫은 구멍에 그 제스처를 넣어요. 그러면 이걸 창문에 넣으면 이 제스처가 이제 통과된 빛이 이제 깜깜하고 여기밖에 구멍이 없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럼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임에 따라서 이렇게 이게 보여지는 네네. 것들이 그럼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아니면은 저 움직이는 조명 앞에 이제 돌아가는 모터가 맞아요. 있잖아요. 네. 모터를 두면은 이제 계속 바뀌니까 계속 우연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얼마만큼 더 도는지 실로 매달려 있으면 계속 바뀌는 거니까 사람이 지나가면 또 이제 바람 때문에 한 번 더 움직이고 뭐 그런 작업도 네.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모빌 작업들 네네. 지금 그래서 네. 처음에 거실 부분에서는 네. 저게 마지막까지 저의 마지막 고민이었어요. 제가 파편화된 시간이라는 게 이번 전시에서 또 홈이라는 것을 처음에 정해놓은 상태에서 이 공간에 대한 해석을 하는 부분에서의 이 거실이라는 부분을 가족이 모여서 각자의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는 그 공간이라고 저는 설정을 했어요. 그랬을 때 이 시간을 이게 지금 손이 지금은 이렇게 시간을 나타내고 있지만 그게 저는 움직이게끔 시각화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가 결국은 이번 전시에서는 그걸 멈췄거든요. 너무 시간적인 부분이라든가 제가 더 고민해야 하는 동력적인 부분은 더 고민해서 내 작업으로 풀어내야 되는 부분이겠다. 그리고 이번 전시는 정말 이제 투명 아크릴에서 염색까지의 작업의 그 과정으로 해서 여기서는 이제 작업의 제작 과정에서의 고민은 염색까지 거기서 멈췄고 동력까지 가려다가 거기서 이제 멈춘 상태에서 그러면 그 파편화된 시간에서 제가 이미지화 시키고 제가 그 요소들을 가져오려고 했던 것들을 시각화하는 방법으로 조금 돌려서 이제 표현을 했던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시계가 있는 상태에서 시간이 계속 이렇게 움직이면서 소리를 내게 하고 싶은 연출까지. 근데 저 그거는 제가 계속 더 가져가고 싶은 고민의 그 작업들이니까 계속 뭐 전시가 이게 끝이 아니니까 계속 네, 더 작가는 그 다음 작업을 지금 전시를 하면서도 그 다음 작업과 그 다음 제가 고민해야 될 숙제들을 계속 안고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은 여기까지 보여드리는 거고
그러면 그 다음에 가능성을 이 작가는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번 전시를 준비하면서 찾았던 거는 염색이었고 저는 이번 전시 준비하면서 아크릴 염색 방법 그것을 계속 이제 연구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색깔을 가져올 것인가 지금 꽃 같은 지금 마지막 주방도 다 염색을 한 거거든요. 커팅한 투명 아크릴 뒤에 있는 투명 아크릴 상태였는데 네. 저 상태를 다 염색을 한 거예요. 제가 색채를 찾아서 그 색을 이제 염색 과정, 열 처리 과정을 다 하면서 뭐 염색에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열 처리 과정이 됐을 때 색깔이 또 한 번 변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까지의 고민의 시간이 생각보다 좀 길다 보니까 마지막 동력 작업에서 거기서 좀 여기까지 갔다 그러면 이번 전시도 내가 힘들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그럼 그 다음에 나의 가능성으로 열어두고 이번에는 여기에서 내가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고민과 이 공간에 대한 대처 해석을 다시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마지막에 그래서 처음 드로잉과 굉장히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뒤 거실 같은 경우는 완전히 바뀌었죠. 그래서 더 좋아지는 것 나중에 뭐 사람도 만드시는 게 아닌가. 네, 그럼 점점 이제 네. 그림에서 튀어나오고 움직이고. 네, 움직이는 거 갖고 가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그게 시간에 대한 변화들을 저는 전시장에서 느끼는 게 정말 좋더라고요. 그냥 멈춰 있는 것도 너무 아름답고 좋은데 움직임이 가져다 주는 관객의 제가 전시를 관람했을 때도 저에게 자꾸 저는 그게 더 자극적이고 저에게 계속 전시장 안에서 질문을 해오는 것 같은 느낌이 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속 관객에게 말을 걸듯이 제 작업이 생각해보는 것도 좋고 이 관객이 저한테 질문을 해도 좋고 제 작업이 관객에게 질문을 계속 던지는 그 살아있는 전시장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의 꿈이거든요. 그런 공간 연출까지가 저희가 갖고 가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동력에 대한 작업에서의 그 부분은 계속 저에게 숙제이고 고민이고 계속 그쪽으로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상당히 재밌습니다. 다음 전시가 언제예요? 아직 없습니다. 더 이제 해야 할 숙제들이 너무 많아져서 욕심이 막 생기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공부를 많이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작가는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되더라고요. 멈춰있는 순간 내가 딱 여기까지인가요? 각자가 더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내가 다음을 넘어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나 얼마만큼 나 이거 전공도 아닌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버거움이 있긴 해요. 근데 그래야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내가 서 있을 수 있는 힘, 내가 작업을 하는 그리고 내가 느끼지 못하면 결국은 관객도 못 느낀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 고민만큼 관객도 이 안에서 이 작가의 숨을 한번 같이 호흡해주고 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해야죠. 그래야 되나 봐요. 멋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너무 잘하시네요. 아니에요. 30분 동안 했어요. 정말요? 네. 다 편집하시죠?